11월 2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전국 일반 폐기물 가운데 40%가 경북에 매립되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 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법률대표, 농본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5일이죠. 경북도청 앞에서 폐기물 공동대책위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 대책위가 어떻게 꾸려진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가 이제 전국에 산업 폐기물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좀 돕고 있는데요. 예, 경북 지역에 좀 유달리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예, 그래서 지난 9월 18일 날 이제 대구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경주, 포항, 고령, 안동 이런 경북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별 지역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지난달 25일 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참여하는 단체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 환경단체들도 참여하지만요. 그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고령이나 안동에도 있기 때문에 예, 또 문경에도 관련된 대책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대책위원회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 경북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전국의 폐기물량이 40%나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말씀하신 40%는 이제 전국의 산업 폐기물 중에 이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예, 지금 전국 그 발생량의 40%가 이제 지금 경북에서 매립되고 있고요. 네, 또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도 거의 25% 정도가 음, 한 4분의 1 정도가 경북에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은 이제 매립이 아니라 소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의료 예, 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의료 폐기물 중에 28.85%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음. 3분의 1 가까이를 경상북도에 있는 3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 자체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매립이나 소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경북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왜 근데 이렇게 경북에 이 폐기물이 몰리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좀 농촌 지역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인구가 적으니까 주민들의 좀 반대가 좀 약할 음,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땅값도 좀 싼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경북으로 좀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상북도가 좀 인허가를 받기가 쉽다라는 음, 그런 어떤 인식이 이 업체 쪽에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유독 경북으로 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이건 정말 환경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료 폐기물이 아주 단적인 사례인데요. 예. 전국의 의료 폐기물의 한 그 29%, 30% 가까이가 이제 서울에서 발생합니다. 예. 근데 서울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그 의료 폐기물이 다 어디로 오느냐? 다 이제 이런 농촌 지역으로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다른 산업 폐기물도 결국에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 산업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근데 대도시에는 이런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거의 없죠. 특히 서울 같은 곳에는 아예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데 네. 그러면 그 산업 폐기물들이 어디로 오냐? 다 농촌으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 될 문제를 음. 특정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좀 떠넘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환경 불평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환경 불평등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산업과 의료 폐기물은 지금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지역이 인허가 사항이 좀 쉽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렇게 인허가 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업체들이 그 영리를 추구하는 일종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위치하기에 적정한 곳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인허가 받기 쉬운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음.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활 폐기물을 그렇게 자치단체가 책임지는데 훨씬 더 유해성이 많고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산업 폐기물을 민간 업체들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서 최소한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은 책임지고 처리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뭐 또 앞서 이제 폐기물 서울에서는 폐기물 발생이 30%나 되지만 소각장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의료 폐기물이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은 어느 한 군데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음. 반면에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혹시 안 되더라도 옆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종의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은 그게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정말 폐기물이 그냥 트럭에 실려서 전국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도 그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음.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 폐기물처럼 그렇게 네. 좀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발생지 책임의 원칙, 처리 원칙 이게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경북도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 이제 폐기물 관련된 법률을 바꾸는 게 일단 필요하지만 네. 또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인허가 절차를 좀 엄격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좀 피해 같은 걸 실태 같은 걸 조사하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각 시도가 환경 영향 평가 조례라는 걸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환경 영향 평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 영향 평가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같은 걸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 환경 영향 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는 있는데 7개 시도가 없고 그 7개 시도 없는 시도 중에 지금 경상북도가 들어가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네. 경상북도 차원에서 환경영향 평가 조례부터 좀 제정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런 좀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시설을 최대한 좀 억제할 수 있는 게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에서도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시군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뭐 난개발 대책 조례를 해야 네,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이 공동 대책위가 생겼잖아요. 네네. 대책위의 뭐 계획이라던가 바람은 어떻습니까? 지난 25일 날 이제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발족을 알렸고, 그날 이제 경북도지사님은 면담을 못했는데요. 네. 담당 과장님하고 면담해서 저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상북도가 조례 제정 같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좀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지금 법제도를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일종의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가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좀 의견을 내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좀 각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좀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공동으로 조례 제정이나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요구 같은 것들을 좀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좀 법 제정들이 좀 바뀌어서 좀 살기 좋은 이런 경북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